김종욱입니다. 이 시간에는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테이트라는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자, 임의 한 점을 클릭 후에 골뱅이 40,40, 즉 한 변의 길이가 40이 되는 정사각형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객체를 45도 회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 이 작성된 네모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여기에 정중앙을 잡아서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회전 방향은 반시계가 되기 때문에요. 그림은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겠습니다.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주고요. 객체를 선택합니다. 항상 객체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키를 진행합니다. 자, 물체의 중심을 잡고자 할 때 Shift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중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점 사이 중간. 그래서 한 점, 두 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움직여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플러스 값을 주게 되면 반시계 회전을 하게 되고요.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시계 방향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30도만큼 회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회전각은 30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전값을 줬을 때 과연 30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확인하는 명령 중에 하나가 디스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디스트라는 명령어는 두 직선, 우리가 선택한 두 점의 거리 또는 각도 또는 정분치 또는 Z축에 대한 기울기를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디스트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밑에 메시지에 보면 각도가 3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객체가 30도가 되어 있는데요. 30도 되는데 30에서 예를 들어서 75도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45도만큼 더 돌려주면 되겠죠. 다시 로테이트라는 명령을 주고요. 객체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를 하고요. Shift 오른쪽 버튼 눌러서 두 점 사이의 중간. 자, 꼭 대각선이 아니라도 됩니다. 요 직선의 2분의 1 지점과 요 직선의 2분의 1을 클릭해줘도 마찬가지로 중간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45도를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30도에서 45도가 더 돌아갔으니까 총 75도 가게 되겠죠. 자, 디스트라는 명령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점, 두 번째 점. 자, 그러면 첫째, 두 번째 찍었기 때문에 각도가 75도가 되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주의할 것은요. 점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집니다. 자, 여기를 첫 번째, 요 점을 두 번째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 진행하는 방향은 일사분면입니다. 그럼 일사분면이 되기 때문에 CAD는 이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 점을 첫 번째, 요 점을 두 번째를 클릭을 했을 경우에 CAD가 진행하는 방향은 3, 4분면 쪽입니다. 3, 4분면이 되게 되면은 여기가 0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각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찍을 때 정확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클릭을 해 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75도라는 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만일에 각도를 이번에는 20도를 하고 싶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회전해서 빼기 55도라는 값을 줘야 되는데요. 빼기 55도를 준 거는 현재 각도 75도에서 새로운 각을 20을 주기 위해서 결론은
75에서 20을 뺀 나머지 55도에서 빼기를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계산이 아닌 어떤 참조 기능을 이용해서 쉽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로테이트 명령을 다시 실행을 합니다. 자, 객체를 선택하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두 점 사이 중간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밑에 보면 참조라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참조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참조 각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각입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은 75도입니다. 그래서 75도를 입력을 하고요. 세각도를 물어볼 때 20을 주게 되는 거죠. 20. 자, 그렇게 되면 이 각이 이루는 각은 정확하게 20도로 바뀐 겁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트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확하게 20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어떤 특정 객체를 회전할 때 물체가 가지고 있는 각을 이용해서 쉽게 우리가 원하는 각으로의 변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번에는 복사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otate라는 명령을 줍니다.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기준점은 동일하게 두 점 사이의 중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자, 이번에는 회전을 하기 전 상태로 복사본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복사 C를 주고요. 현재 네모가 이루는 각이 20도니까 빼기 20을 줘도 되겠죠. 또는 참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참조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참조각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는 20도입니다. 그리고 회전되기 전에 각으로 가겠다. 그러면 0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본을 손쉽게 하나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회전 복사 기능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면 향후에 어떤 객체 작업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테이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번에는 축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축척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치수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dim linear라는 명령을 주고요. 여기에 치수 기입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주겠습니다. 객체 선택 나왔을 때 자, 치수 문자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준점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만일에 우리가 이 점을 기준을 하게 되면 물체는 이 방향과 이 방향으로 크기가 키워지든지 또는 이 방향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는 기준을 중앙을 잡았을 경우에는 사방으로 크기가 커진다든지 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축소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체를 키우든지 또는 줄이든지 해보겠습니다. 자, 기준점을 이 점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축척 비율을 묻고 있는데요. 자, 2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배 확대가 되었으니까 한 변의 길이가 40이 되던 객체가 정확하게 80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축척이나 배척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지금 나와 있는 이 거리값을 이용해서 크기를 키우고 또는 줄여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모두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를 하고요. 기준점은 똑같이 여기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 변의 길이가 80이 되는데요.
이 80을 예를 들어서 71로 변경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축척을 직접 줘도 됩니다. 71을 하고자 할 때는 자, 현재 값 나누기 세값 죄송합니다. 현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값이 71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값 슬러시 헌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71이다, 81이다, 8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정수 나누기 정수는 가능한데 실수 나누기 정수 또는 실수 나누기 실수는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참조라는 기능을 활용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71이라는 치수를 예를 들어서 한 63으로 변경을 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체를 다시 모두 지정을 하고요. 기준점은 여기를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조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참조 길이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입니다. 현재 알고 있는 길이는 71이 되고요. 그리고 세 길이를 물어볼 때 63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1의 길이를 가졌던 정사각형이 63의 길이를 가진 정사각형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축척이나 배척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또는 거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현재 길이가 63인데요. 모양은 똑같은데 길이가 100이 되는 복사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객체를 다시 모두 지정을 하고요. 당연히 엔터키가 들어가야겠죠. 자, 기준점은 여기를 잡겠습니다. 자, 밑에 메시지를 보면 복사라는 게 있죠. 로테이트에서 봤던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복사 C를 갑니다. 그리고 현재 길이가 63인데 100짜리의 복사본을 만들겠다라고 했으니까 참조 레퍼런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길이가 63이죠. 그래서 참조 길이는 현재 값입니다. 그래서 현재 값 63을 입력하고요. 새 길이를 물어볼 때 우리가 100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100을 입력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63의 값을 100짜리 복사본으로 만들어 본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복사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또한 작업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미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치수들과 안쪽에 있는 물체를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 미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객체를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하나의 물체를 인식한다는 거죠. 이 하나의 물체를 인식하는 것은 다양하겠지만 현재 우리가 선택한 이 물체는 폴리라인이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합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합선의 객체를 개별 객체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폭발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explode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explode를 주고 폭파하고자 하는 객체를 지정하고 엔터키를 해주시면 지금처럼 각각의 객체가 서로 분리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하나 적겠습니다. 글자는 어떻게 돼서 글자를 적는 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텍스트와 m텍스트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텍스트는 단문을 작성할 때, m텍스트는 장문을 작성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라는 명령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문자의 시작 위치는 여기쯤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묻게 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얼마의 값을 줬을 때 글자 크기가 적당할까?
이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마우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겠다라는 출발점을 줬고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 클릭되는 게 글자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고자 하는 높이만큼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문자의 회전 각도는 문자를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문단으로 봐주면 되는데요. 글자를 요 방향으로 갈 것이냐 또는 요 방향으로 또는 요 방향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듯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0도에서 그냥 엔터키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라는 글자를 적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작성을 할 때만큼은 스페이스바가 정상적인 스페이스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문자를 작성할 때 다음 라인으로 개행을 하고자 할 때는 엔터키를 누르고요. 그리고 완전히 끝내고자 할 때는 엔터키를 한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글자를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세로로 되어 있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네모를 대칭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앙에 있는 이 선이 대칭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칭할 때는 절대로 대칭 기준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대칭 기준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선이 서로 겹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irror라는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객체를 이 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하기 때문에요. 하나 개별 선택을 해도 되지만 한 번에 이렇게 모두 지정을 해주는 게 빠르겠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되고요. 우리가 마우스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경우에는 이 파란색 선에 물체가 완전히 포함되지 않은 이상 절대로 선택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반면에 클릭한 점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자 할 때는 선이 걸쳐지든지 또는 포함되는 모든 게 선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선택을 할 것처럼 하고자 할 때는 습관처럼 클릭을 하고 왼쪽으로 해주고요. 부분적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는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낫습니다. 자, 선택이 끝났으면 엔터키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대칭의 첫 번째 점, 첫 점은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F8번 키가 꺼져 있기 때문에 이게 시계 주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F8번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듯하게 내려왔죠. 그럼 두 번째 점은 여기를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어차피 F8번이기 때문에 어디든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서 한 점을 클릭을 했고요. 자, 밑에 메시지에 원본 객체를 지울까요? 물어보는데요. 원본 객체는 오른쪽에 있는 우리가 선택한 이 객체를 지울 건지 묻는 거죠. 그래서 지우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냥 엔터키를 합니다. 자, 이래놓고 우리가 보면 대칭이라는 명령을 사용했기 때문에요. 글자는 정상적으로 대칭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글자가 똑같이 따라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글자가 이렇게 따라오는 이유는요. 글자가 따라오는 이유는 미러 텍스트라고 하는 시스템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 그래서 변수가 미러 텍스트가 0이 되면은 그림만 대칭이 되고 글자는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미러 텍스트 변수가 1이 되게 되면 글자와 그림과 모두 반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미러 텍스트라는 변수를 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0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1로 바꾸겠습니다. 값을. 자, 이번에는 네모를 밑으로 반사를 하겠습니다. mirror라는 명령을 주시고요. 자, 밑에 나와 있는 이 두 선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할 거기 때문에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모두 선택을 하는 거죠.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키를 하고요. 자, 첫 번째 점은 여기에, 두 번째 점은 여기를 클릭하든 여기를 클릭하든 어디를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또는 이쪽으로 가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가는 이 두 선,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원본 객체를 지울까요? 아니요에서 엔터키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가 정확하게 반전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 작성을 할 때 정확하게 문자 가정을 대칭을 하고자 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미러 텍스트를 1로 변경 후에 대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다면 크게 실수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로테이트, 스케일, 미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